정치권 현인과 만납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 우르릉 쾅쾅쾅쾅 소리가 네. 비가 엄청나게 서울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비를 뚫고 안전하게 오셨네요. 저는 뭐 아니 현 변호사님 등이 다져지셨네. 저는 이제 BMW 타고 다녀요. BMW? 버스, 지하철 워킹하면서 우산 들고 왔는데 네. 저 여의도역에서 저기 여의도 그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국회의사당이요? 신발까지 안에까지 물이 다 젖었어요. 신발 안에까지? 네. 와, 지금 스튜디오 안에 오셨는데 지금 뒷등 쪽이 다 젖으셨어요. 야, 바지는 여기 밑에 다 젖었어요. 정말요? 네. 야, 여러분 비 피해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왔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와서 네. 아마 현 변호사님 걸어오시다 보니까 네. 이제 바람에다가 이제 비까지 섞여가지고 네. 거의 우산이 의미가 없을 무용한 정도로 하여튼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안전운전에 더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그 운전 중에 저희 방송 함께 하고 계시다면 비상 깜빡이 틀어놓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 정보도 잘 챙겨서 들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교통 방송이네. 자,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서도 얘기를 좀 했는데요. 좀 기가 막혀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 하필이면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경호처. 제가 오늘 아침에 도대체 이 창성동 별관이 어디냐 막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분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사용하던 공간이다라고 하는데 그 공간은 아니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경호처에서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시설에서 조사를 받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그곳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죠, 당연히. 네? 지금 처음에 발표한 게 있잖아요. 저기 그 현 변호사님 검찰 조사 받으셨죠? 받은 적 있죠. 네. 이런 뭐 별관에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이제 집으로 오라 그러세요. 그냥. 우리 집 앞에서 받고. 아니, 우리 집 결국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 앞에 결국은- 커피숍으로 오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간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검찰이. 예. 왜냐하면 이게 뭐 공개 소환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에서 소환하면 검찰청에 당연히 가야 되는지 알아요. 어디로 네. 오라는 말 꺼내지도 못해요. 소환하라 그러면 아유, 네 뭐 언제 갈게 그러면 그 언제 가겠다는 말도 못해요. 그냥 부르는 시간에 그냥 와라 이렇게 알고 아니 있어요. 근데 검찰 아니라 경찰도 그렇던데요. 네. 경찰도 조사 받아보셨어요? 수사 아니 옛날에 네. 이제 집시법 이런 건데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이니까 예, 그 경찰도 딱 오라고 이렇게 날짜를 몇 개를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기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강압이 있던데 이분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좀 떠오르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황제 조사 네. 뭐 팔짱 끼면서 아주 여유롭게 그 조사받았던 그 그 장면이 사진 좀 떠오르고요. 진짜 잊혀지지 않죠.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수사 당사자인 김건희 씨조차도 그 어떠한 긴장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마치 네. 짜맞추기로 범죄를 털어주는 수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참 기가 막히다 하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특혜를 넘어서서 저는 사회적인 특수 계급의 창설 아니냐. 우리 헌법의 11조 2항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사회적 특수 계급은 만들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을 선언하고 있는데 아니 하물며 대통령도요. 현직 대통령도 수사를 받습니다. 네. 근데 현직 대통령도 수사를 받는데 영부인 아무 자격도 없는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검찰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는 것인지 네. 뭐 수사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저는 참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보안과 경호도 문제를 삼던데 그럼 보안과 경호를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최재형 목사한테 추리닝만 입고 명품백 낼름낼름 받습니까? 그때 보안과 경호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비겁하고 또 너무나도 한때는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 검찰청으로 오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오블리스 노블리주 더 해야죠. 더한 것도 해야죠. 근데 네. 그걸 안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헌법 11조의 사회적 특수계급 특수계급을 창설됐어요, 지금. 예, 인정하지 않는데 헌법을 그냥 무시한 거네. 무력화한 그렇죠. 거나. 뭐 검찰총장도 계속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특혜도 없고 예외도 없고
뭐 성역도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결국은 특혜도 있고 예외도 예외도 있고 있고 성역도 성역도 있어서 있다. 된 거죠. 그게 네. 김건희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아니, 검찰청 내에서 조사를 하라고 했다는데 결국 네. 그것도 안 지켜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후적으로 뭐 수사 끝날 때쯤에 보고받았다는 거라서 사실은 검찰총장이 거의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총장이 만약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 뭐 거의 완전히 지금도 이제 허수아비가 됐지만 지난번에 이제 5월달에 인사 패싱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뭐 검찰총장 자리 지켜야 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9월인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자리 있으나 없으나 이미 검찰총장의 생명은 끝났다. 끝났다. 네. 아니 사실상 오늘 그리고 하나만 더 거듭 말씀드리면 설명한다니. 아니 그 패싱에 대해서도 너무 기가 막힌 게 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패싱해가지고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도 넣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을 패싱해서 중앙지검장하고 하거든요. 네. 이거 완전히 그냥 패싱 정부다. 패싱 정부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하나 좀 슬라이스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 이원석 총장 지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하에,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 책임하에 10시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명품백 수사 시작하면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형적인 그걸 이제 어떻게- 법꾸라지들의 변명인데 야, 이 근데 이거 당시에 진짜-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을 네. 때는 뭐냐면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수사하지 지휘하지 마라. 네. 당신이 수사지휘했을 경우에는 오해 여지가 있다. 그건 맞잖아요. 맞죠. 검찰총장이 자기 부인 수사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럼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으면 법무부 장관이 예. 당연히 예. 이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켰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부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검찰총장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더구나 예. 수사지휘를 할 때는 이 수사를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원석 총장이 계속 그랬잖아요. 특혜 예외 없이 성역에 따라서 할 거다. 그리고 네. 일주일마다 가서 보고한단 말이에요. 예. 중앙지검장이. 네. 그럼 당연히 수사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언론에 나온 바에 비하면 오히려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대검에서도 그게 사실입니까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 뭐겠어요. 아무도 몰랐다. 전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 그 누구도 김건희 여사가 10시간 동안 조사받았다는 걸 몰랐다. 그래서 경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 지휘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핑계고 지금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명품백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는 하지는 않더라도 네. 업무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러서 조사하는 거. 검찰총장인데. 예를 수사 지휘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예. 지시하는 거. 예. 근데 중앙지검장이 불러서 조사하는 거,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는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없기 때문에 보고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언제 뭐 어떻게 불러서 이렇게 조사할 예정이다라는 것 정도만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청사로 부르라고 그랬지 언제 창성동으로 부르라고 아니 이원석 총장이 아직도 정상적인 총장이라면 그리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면요. 네.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창수에 대해서 징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명을 어겼기 때문에. 네, 항명인 거죠. 항명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딱 뭐가 떠오르냐면은 과거에 하나회에서 투스타들이 포스타인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면서 군사 반란 일으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딱 정승화 총장의 느낌과 지금 되게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네. 당시 정승화 총장은 그래도 좀 좋은 일 해보려고 독재랑 맞서기라도 했지 이원석 총장은 도대체 입장이 뭔지 모르겠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라 저는 좀 자초한 면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언제까지 이원석 총장은 경로만 합니까?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고민만 하고 회의만 해요? 오늘도 뭐 회의한다 그러는데 네. 지금 회의할 때가 아니라 이창수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명을 어겨서 사실상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닙니까? 법 앞에 한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라도 당연히 이거는 초강경 조치를 해야 예. 이원석 총장이 정상적인 검찰총장이다라는 것이고 예.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제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창수 지검장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협조, 그러니까 한라인 속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일을 벌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창수를 책임 물을 게 아니라 네. 그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창수 지검장은 이원석 총장 제끼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짜웅 직접, 이런 거죠. 짜웅한 거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그리고 이를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창수는요, 만약에 그냥 본인이 단독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네. 검찰 내부 쿠데타니까 그걸로 처리가 될 것이고. 검찰 내부 그렇죠. 쿠데타다. 근데 만약에 다른 경우에 서로 대통령과 사인을 교감하면서 했다. 네. 그럼 말 그대로 검찰권의 사유화에 일조한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수계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 신인기 자체가 변호사- 검찰권의 네. 사유화예요, 사실. 검찰권의 사유화다. 왜냐면 이게 검사들의 반응을 보면 돼요. 네. 예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일 때 네. 뭐 추미애 장관이 뭐 인사권에 대해서 뭘 안 했다 그러니까 엄청 들고 일어났어요. 난리가 검사들이 아니었어요. 이 프로세스 프레스를 막 하나, 뭐 그래서- 총장을 패싱하냐 온갖 네. 난리 쳤잖아요.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앞으로 안 나올 조용해요. 거예요. 네. 조용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그게 결국은 여기 이원석 총장은 바지 사장이고 여기가 사실은 권력의 핵심이 네. 이제 이창수 지검장한테 기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검찰의 그렇죠. 넘버 원은 왜냐하면 이창수. 이분이 뭐 윤석열 검장 총장할 때 대변인 했고 그러니까. 인사 올 때부터도 이 사건 처리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그러니까 검사들이 권력이 제일 빨라요 눈치에 본인의 인사를 누가 할지 예. 그럼 다 일로 줄 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뭐 이프레스에서 글을 끄거나 아니면 검사들 중에 누가 어떻게 검찰총장을 패싱할 수 있냐 이렇게 네. 항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요, 그러면 저는 차기 총장은 이창수입니까? 아니 뭐 그건 당연한 수순일 것 같고 저는 검사들이요 예. 공익의 대표자라고 불리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 공익의 대표자란 말 쓰지 마세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공익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에요. 근데 이 검찰총장이 핫바지 되면서 바지 사장처럼 이렇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고 있고 또 권력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검찰은 아마 뿌리째 뽑힐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진짜 창피한 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 조직의 그렇게 딱 집단적으로 막 일어나서 기수별로 모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그러니까 거 이 아니에요? 독립성을 이 상황이면 이 독립성을 스스로 못 지켰기 때문에 네. 스스로 못 지켰기 때문에 저는 그 대가를 네. 엄청나게 치를 것이다. 물론 이원석 총장 무능하다라는 평가도 있고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결국 권력의 그 소나기도 있지만은 검찰 스스로도 얼마나 본인들이 공익을 아주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그 대가가 지금 오늘 이 총장의 패싱에도 아무 말 못하는 이 비겁한 이 태도로서 저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근데 봅니다. 사실 정말 뭐 공익의 봉사자라는 어떤 근사한 표현을 공익의 쓰지- 대표자. 예, 네. 뭐 공익의 대표자라는 근사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만 하더라도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일 벌어지면 그럼요. 당연히 가만히 안 누군가는 있어요. 뭐 예. 대변인이든 아니면 대검뿐만 아니라 예. 일선 지검장이든 누군가는 예. 얘기해야죠. 아니 예. 검찰총장을 왜 이렇게 패싱해도 되느냐라고 나오는 게 사실 예전 같으면 그랬잖아요. 언론사 같으면 부서별로 방 붙습니다. 그렇죠. 예, 부서별로 정상일 방 때. 붙어서 예, 편집국장 패싱하고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부서별로 기수별로 뭐 이게 다 방 붙이고 난리가 나. 회사가 다 근데 누더기가 오늘 돼요. 왜 비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현 변호사님도 비 맞으면서까지 비 맞으면서 오셨는데 왔는데 바지가 다 등이 젖었는데 다 젖었는데. 지금 검사들도 신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세스 글 쓰는 순간 이제 어디로 좌천되는 거 알기 때문에 절대 못할 거예요. 아니, 비가 안 왔어야 되네 오늘. 그런데 진짜 이러면 이럴수록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특검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논의가 모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지우 변호사가 과거에 이런 말 했잖아요. 이게 일반 사건이면 각하됐을 텐데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라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26일 국회 청문회, 명품백 청문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 청문회 안 나오려고 검찰 수사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네. 청문회는 뭐 누구든지라고 돼 있거든요. 네. 국회 증인및 청문회법을 보면 이 법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응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뭐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안 나오면은 이제 고발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마 분명히 이제 나왔을 때에도 아니 수사 결론도 안 내리고 수사도 안 받고 있는데 왜 이거 청문회도 안 나오냐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럼 우리 수사 받았다. 이제 요거는 이제 만들기 위한 것 같은데 저도 요 각하라는 표현이 이거 어느 정도 좀 수사의 결과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요. 네, 오늘 아침 조간 보도 보니까 이것은 명품백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둘 다 무혐의 수순으로 가는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특히 명품백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각하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요. 각하. 왜냐하면 네. 어차피 권익위에서도 그런 결론이 났었고 종결을 이건 원래 수사 처리를 대상이 해버렸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뭐 혐의 없음 결정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이게 4년 넘었거든요. 네. 주가 조작 사건이 4년 넘은 거고 이 공범들도 이미 아까 이제 공범 얘기 나왔는데 권오수 네. 대표죠. 그분이 아마 주범인데 이미 뭐 1심에서 거의 다 유죄 받았고요. 네. 알다시피 지금 이종호 씨는 지금 재판 중이지 그렇죠. 재판 중이고 않습니까? 주고. 102개인가 중에 뭐 예. 거의 50% 가까이가 이제 예. 김건희 여사
통장에서 이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혐의 없음 처분 제가 보기에 아마 이현석 총장은 예. 이거에 대해서 처분을 뭐 기소든지 이거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의 권위나 뭐 힘이나 이런 게 전혀 실리지 않는 그럼요. 이창수 지검장에 의해서 무혐의 종결 수순으로 가는 그 다리를 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근데 야, 요거는- 이게 평범한 시민들은 진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아니 요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최지우 변호사의 저 논리를 만약에 국가기관이 차용해서 이 검찰이 그 논리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뇌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네. 청탁금지법이라는 건요 네. 직무 관련성만 있을 때 그냥 금품이 오고 가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해가 쉽죠? 네. 뇌물죄라는 거는 직무 관련성에다가 대가 관계까지 있어야지 처벌을 하는 겁니다. 뭐 제3자 뇌물까지 빼더라도 일단 네. 뇌물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뇌물죄는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공모를 하지 않으면 그 개인 단독은 처벌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죄가 특가법의 알선수재죄예요. 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신분이 없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네. 그러니까 달이 나주는 거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요건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최지우 변호사는 무슨 논리로? 그러니까 김건희를 봐주고자 하는 의도만 아니라면 네. 이거는 지금 청탁금지법으로 선을 긋고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인데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무혐의야. 네. 근데 왜 수사받으라는 거야? 이렇게 우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예. 청탁금지법이라고 자기들이 가이드라인 쳐놓고 자기들이 수사하니까 봐주기가 되는 거고 마치 최은순 장모도 소송사기 다 빼주고요. 네. 사문서 위조한 것도 다 횟수를 줄여줬거든요. 예. 그 짓거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열어놓고 지금 김건희나 최은순이 아닌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연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 사건을 놓고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100% 뇌물로 들어가죠. 그렇죠. 뇌물로 수사하거나 안 될 때에는 알선수재도 검토해보고 안 되면은 변호사법도 검토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전혀 안 합니다. 네. 전혀 안 하면서 자기들은 뭐 수사가 이거는 뭐 이루어질 정쟁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네. 디올백 받았고 그 다음에 앉아있던 사람은 신라 듀티프리에 네. 뭔가가 들어있잖아요. 뭐 왜 그거를 거기에 수사 안 하냐는 거예요. 뭐 그 공무원들이었고 거기 안에 사실은 무슨 다른 선물이 아니라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그 서류의 내용이 뭐냐면 영부인 영국 아니, 그러니까 뭐 순방 일정에 대한 보고 서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윤선 앵커님의 이 논리대로 해주자면 네. 모든 범죄자들은 와가지고 소명하면 검사가 아하 그렇구나 네 말이 맞구나 그럼 다 무죄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거에 대해서 신라 듀티프리뿐만 아니라 그 코바나 컨텐츠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을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아무 수사도 하지 않는다. 다 봐주기다. 이게 문제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요 결국에는 지금 이걸 덮어주는 검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전 이 사람들까지도 특검을 하면 전 직무유기로 다 빵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덮어준 사람까지도 저는 공범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법적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왜 갖다 주겠느냐. 이거를 뭐 직무 관련성, 대가 관계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지만 결국 수사하거나 뭐 법정에서 따지는 게 왜 줬느냐. 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 어렵게 얘기해서 직무 관련성, 대가 관계라 그러는데 힘 있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렇죠. 근데 제가 힘 있고 달라고 권력 있는 사람, 주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아서 갖다 주죠. 다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라는 이름을 빼고 거기에 신인규, 현근택, 장윤선을 넣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아니 일이에요. 돈 봉투만 돌려도 구속시키더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민주당, 뭡니까? 네, 얼마나 예? 아니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 혐의를 열어놓고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하니까 예. 오히려 과도한 수사다라고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왜 김건희 같은 사람들, 왜 최은순 같은 사람들은 왜 범죄 구속 요건을 축소시켜가지고 당사자 말을 다 믿어줍니다. 그래서 범죄가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해주니까 이 검찰의 편향성, 이거 검찰청법 4조 3항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제가 탄핵 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정말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들은요 이런 명품백이 아니라 뭐 밥 한 번만 잘못 먹어도 그럼요. 바로 네. 뭐 징계 때리고 아니 남의 바로 해요. 분수가 지금 얼마나 그럼요. 억울해하고 있습니까? 네. 아, 예. 폐가망신 하죠. 폐가망신 당하죠. 근데 왜 김건희, 윤석열 이 검찰권을 사유했던 이 사람들 앞에만 가면 네. 왜 검사들은 작아지느냐? 그렇죠.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 이성윤 의원 서울중앙지검장 지낸 분인데요. 보안청사라니 이건 진짜 처음 듣는 말이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수많은 전직 대통령 뭐
뭐 영부인들 다 그 검찰청사로 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검찰청사로 들어가서 뭐 밤샘 조사를 받았다, 뭐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받고 나오는 장면 또 기자들이 잡고 또 카메라를 들이대고 하는데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패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거 결국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다 이재명 대표나 등에 대해서는 망신 주기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남불이다.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이제 검찰은요 이 수소 누구 소환하고 이런 거 이제 못 할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이제 검찰이 희화돼 가지고 누가 부르면은 나가겠습니까? 나 부를 바에야 김건희부터 불러라. 국민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칙도 예외도 성역도 다 지금 검찰 스스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국민들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누구를 이제 갖다 넣습니까? 김건희부터 갖다 넣어라 이럴 거야 아마 국민들이.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현 변호사님? 네. 그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 정도 조사, 13시간 조사를 네. 받았다고 하는데 미리 서면 답변서 70쪽 보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시간 동안 뭐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요? 그뭐 말씀 물어봤겠죠. 서면 답변서에서 온 내용 가지고 본인들이 아마 진술 그 질문할 거 미리 만들어 놨을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결국은 이 수사라는 게 알겠지만 물어보고 아닙니다, 기억 안 납니다 하면 그대로 적는 거 하고 네. 뭔가 증거를 갖고 추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만약에 아닙니다, 뭐 기억 안 납니다 했을 때도 그렇게 그대로 쓰는 거 하고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받아쓰기 수사나 하면 안 되고. 받아쓰기 하지 않고 거의 증거를 가지고 계속 추궁을 하거나 예. 깊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검찰청 내에서 하는 그동안 해왔던 게 보면 예. 이게 만약에 물론 본인이 동의 안 할 경우 녹음 못 하지만 녹음 녹화를 할 수 있어요. 영상 녹화. 그렇죠. 예. 조사관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 검찰청 내에 가는 것 자체가 조사에 약간 위압감을 느껴요. 스스로 그렇죠. 본인 스스로. 예. 그러니까 이거 밖에서 조사하면 아무래도 편악하네요. 지금 네. 처음 발표에는 뭐 관할 구역 내 정부 보안청사라 그랬는데 네. 이 관할 구역은 강조하시더라고. 종로다. 그다음에 네. 아니 중앙지검 관할인 거 아닌 게 뭐가 중요해요? 네. 정부 보안청사라 그랬는데 사실은 검찰청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전직 대통령, 뭐 야당 대표, 예. 뭐 이런 사람들 다 재벌 총수들도 다 검찰청 와서 수사받잖아요. 그렇죠. 검찰청에 딱 들어가면 안에가 얼마나 보안이 잘 돼 있냐면 기자들도 못 들어가요. 요즘은 예, 예. 딱 막아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안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 검찰청만 한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과거에 전직 대통령 이제 조사받는 거 보면 뭐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 티타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뭐 부장 지검장들 와서 하고 그리고 나서 조사실로 직행해서 뭐 몇 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풀로 기자들한테 나오는 네. 보도인데 지금 그런 내용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무슨 내용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의 또 하나 추가 성로남불인데. 성로? 그러니까 성로남 윤석열만 로맨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로? 네, 성로 윤석열만 로맨스 나만 로맨스다 네, 이건데 네. 본인만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청사는 누구 수사하고 누구를 부를 권한만 있지 자기들은 불려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감히 나를 누가 불러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까지 문 뚫고 들어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장 때 안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못 열어준다, 뭐 압수수색하면 이미 제출한다,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까지 시켰어요. 김순환 총장이.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하면서 공판 유지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하고 예, 같이. 예. 근데 본인들은 현직 대통령까지도 수사를 다 했으면서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요. 대통령 배우자. 배우자 뭔데요? 김건희가 뭐예요? 예. 김건희 씨가 누구냐고요? 예. 뭔데? 왜 이렇게 대통령 출장 뷔페식으로 다 와가지고 차려주고 출장 먹여주고 뷔페. 졸리면 앉고 졸리면 눕고 쉬었다가 뭐 하는 겁니까? 차라리 꼬리곰탕을 먹지 아니 그러냐 뭐 이런 얘기가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있어요. 하면 법 적용의 원칙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 검찰이 누굴 부르냐는 거예요. 앞으로 검찰은 기록 들고 다 싸다니고 그 출장으로 가세요 이제 앞으로. 일리이제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이 비번을 안 깐 다음부터 네. 많은 사람들이 안 까잖아요. 뭐 장관도 안 까는데 내가 왜 까냐 이러거든요. 임성근 사단장도 24개 걸었다는 거 그럼 아닙니까? 이제 지금 말씀처럼 소환 조사하면 까먹었대요, 자기는. 아니 그럼 저도 그러면 우리 기록 들고 집 오라 그래요, 근처에, 집 앞으로. 우리 집 근처에 모처에서 보자고. 기억이 보안 안 시설을 난다. 확실하게 해놓을 테니까 그걸로 오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희화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 희화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희화가 되는 그러니까 이원석 것이고 총장이 이래서 화낼 만은 해요. 경로할 만은 한데 네. 그분도 왜 경로만 자꾸 고민을 하시냐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하면 진작- 확실하게 해야지. 진작 수사를 당연하죠. 했더라면 임기 초반에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봐주기 하다가 막판에 와서 체면 치레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것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아니 가고 그러면서 완전히 검사 탄핵 한다니까 뭐 이렇게 또 화를 내요 그땐 또 이원석 총장이 예, 무슨 직권남용을 검토하겠다 불법행위를 예. 아니 검사들이 이따위 짓을 하니까 지금 보시죠 중앙지검의 특수부장들 1부장 2부장이 같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따위 짓을 하니까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검사들 견제한다 그러니까는 뭐 직권남용이고 예. 뭐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를 검토하겠다 예.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원석 총장이 오늘 같은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자업자득으로. 그때 보세요. 그때 이 프로세도 뭐 어디 얼마나 많이 고검장 올랐어요. 뭐 다 지검장 뭐 말 잘하대요, 그때는. 뭐 아주 뭐 네. 난리쳐서 뭐 다들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희화시키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저런 거. 검찰 스스로 그 자기 모순에 빠지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조롱당하는 신세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검찰은 김건희 지키다가 조직이 망가졌고 네. 해병대는 임성근 하나 지키다가 조직이 망가졌고 그렇습니다. 싹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네. 거예요. 아니, 주연은 윤석열 대통령. 주연. 그나저나 지금 디올백은 어디로 간 겁니까? 검찰이 확보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디올백을 먼저 소환할 예정이었는데 디올백 소환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 그럼 디올백에 참 그 행정관이 갑자기 뭐 깜빡했다고. 돌려달라고 지시했는데 깜빡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아니 국민들이 1년 세상에. 이게 얼마나 전국이시고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나와서 이제 와서 네.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했다. 아니 지난번에 이철규 의원은 그랬잖아요. 네. 이거 국고에 기색돼서 반환하면 대통령 국고 횡령이다, 기록물. 기록물이다. 네. 반환 기록물을 못한다. 왜 돌려줘? 그렇습니다. 횡령 네. 이거 반환하면 오히려 국고 횡령이라 그랬는데 지금 아니 근데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명품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주도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책은 화장품도 버렸고. 있죠. 책은 버렸고. 향수도 있죠. 책은 버렸고. 이거 대통령 기록물 훼손죄에 그 해당하는 7년 이하 징역이죠. 훼손하면. 와, 엄청나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결국은 이것도 아마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그 행정관이 돌려주라고 했는데 안 돌려줬다는 건데 참 근데 저는 이런 국민들이 수준- 이런 게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네, 저도요. 네. 제가- 이걸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현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근데 그또 하나 사악한 게 뭐냐면은 네. 물론 그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면서 엉뚱한 해명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왜 이렇게 자꾸 밑에 사람한테 책임 뒤집어 씌웁니까? 그러니까 행정관 너가 뒤집어 쓰고 가라 이거 아니에요 책임을. 그러니까 너무 비겁하다, 너무 졸렬합니다 제가 볼 네, 때는. 저도 그런 거 생각해요. 비겁해요. 재벌 총수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비서한테 네가 책임지고 감옥 가라는 우리 영화 많이 봤는데. 조폭도 그렇게 해요. 아, 조폭도 조폭들도. 그래요? 재벌도 그렇게 한지 있지만은 네, 조폭. 조폭들도 그렇게 해요. 네가 대신 살고 와. 네. 내가 너 그 그 뒤를 식솔들을 봐줄게. 봐줄게. 예. 그렇게 하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뒤집어 씌우잖아요 만약에 그 지금.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행정관을 빨리 잘랐어야죠. 그 여태까지 안 자르고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잘랐어야 돼.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지시 불이행을 했으니까 네. 나가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대통령실을 지시불이행을 해도 그냥 현직에 네.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공범이라 자를 수가 없어요. 다 같이 공범이에요. 자르면 다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 때문에 이 사람도 못 자르고 저 사람도 못 자르고. 아니 뭐 국정농단범까지 사면당해서 들어와서 일하는데 뭐 현직 공범들끼리야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이 문제는 일파만파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 이 정도로 하고 무혐의 처분하면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이대로 그냥 말하면 자기들의 입장대로 그냥 관철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저열한. 수준이 떨어지죠. 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 듀티프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아직도 신라 듀티프리인데 아주 글씨는 고급스럽게 써 있어요. 거기에 서류 들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니 100%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거나 그 안에 무슨 현금이 들어있거나 이게 궁금한 거지. 네. 누가 그 안에다가 서류를 넣어가지고 코바나까지 가가지고 영부인이 추리닝 입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보고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네. 그리고 부속실도 없는데 뭘 보고를 받기는 예.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늘 비유하는 거지만은 음주운전은 한 번 술 먹고 운전해서 걸리는 경우 거의 드물거든요. 한 100번 할 때 한 번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뇌물 받아먹는 장면이 하나 딱 포착이 된 건데 딱 그날만 받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신라 듀티프리 쇼핑백에는 행정 서류가 들어있겠느냐? 아니, 국민들은 그 의혹을 알고 싶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근데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청문회도 앞두고 있고 네. 특검도 문제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을 좀 볼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회에서. 네. 그다음에 이게 항소심 판결이 아직 안 났거든요. 네. 항소심 판결도 아마 좀 지켜보려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보면서 아마 결정은 내가 보기에 지금 이원석 총장은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혐의 없음 결정하면 이게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죠. 검찰총장이 한 걸로 역사에 남는 거니까 네. 그건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뭐 총장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한다든가 예. 뭔가 아마 조금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이 거취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전 11시 36분 지나고 있는데 회의는 하고 있고 거취 표명은 안 나왔어요. 오늘 안에 거취 표명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정말 회의감 만드는 회의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아니 정말.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오늘 안에 아니 거취 저는 표명할- 거짓 표명 안 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만 굴욕을 한 번 감수하는 게 어렵지. 네. 지금 두 번 세 번 감수하는 건 쉽거든요. 아니 근데 계속 남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그냥 임기 채우고 나가겠죠.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그러니까 13일인가? 9월 13일.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부터 본인은 한 입장을 달? 발표하겠죠. 뭐 지금 이게 상시가 어긋난다든지 유감이라든가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말씀처럼 중앙지검장으로 그럼 징계하든가 네. 업무 배제시키든가 예. 강력하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뭐 아니 못한다. 딱 하나 지금 네. 이원석 총장이 요 명예회복을 예. 하려면요. 딱 예. 하나가 예. 목숨 걸고 이 정권과 싸우면 돼요. 근데 목숨 걸 의지가 있느냐? 목숨 걸 사람 같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아요. 제가 네. 볼 때. 그러니까 지금도 어줍지 않게 쇼만 하는 겁니다. 자기 욕 안 먹으려고 보신하면서 눈치 보면서 아 나는 그래도 목소리는 일부 냈었어. 아주 미세한 목소리지만 일부 남겼었어. 그거지. 무슨 이분이 거룩한 일을 하겠다? 저는 국민들이 기대한 사람 하나도 없고 이분 자체도 그런 거 하실 분이 아니다. 저 그렇게 봐요. 차라리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혁안 이게 공소청으로 그렇죠. 수사권을 바꿔버리고 없애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중앙수사부하고 이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주장이 훨씬 국민적 이 사람들 안 되겠다 이런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지난번에 아마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 못 해가지고 지금 네.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민주당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결국 예전에는 재판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한 사람 했잖아요. 네. 수사하고 그다음에 재판이 분리됐고 그다음에 수사하고 기소가 대부분 분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다 수사한 나라가 없어요. 네. 이거에 대한 정당성 결국은 검찰은 수사권을 항상 가질 때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다 이 명분을 항상 가졌거든요. 네. 가장 살아있는 권력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정부 여당 측이나 힘 있는 사람 윤석열 측근 수사하는 거 하나도 없죠. 네. 재벌 기업이 수사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렇게 보면 검찰이 이제 수사권 가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그동안 그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뭐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사실상 여기까지 오면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참아주기 힘든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지난주 금요일에도 있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국정조사로 가야 되겠죠? 이 정도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청문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네.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지금 네. 하고 있고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나름의 의미를 찾자면은 그래도 국민들 앞에 좀 정리해서 알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의혹이 너무 많은. 이 산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한 번씩 좀 매듭을 지어줄 필요는 있다. 근데 청문회는 이제 시작인 거고 결국에는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 그리고 탄핵 네. 이 단계적인 그 빌드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이 주도를 하되 저는 국민적 여론을 지금보다는 좀 더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기만 했을 때는 네. 국민 여론이 못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론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전 민주당이 좀 더 치열하게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좀 어때요? 청문회에 대해서 뭐 얻은 게 없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날도 근데 조금 나온 건 있어요. 왜냐하면 그 800에 7070 전화로 쭉 한 분들이 네네네. 결국은 뭐 장관, 주진우 비서관, 그다음에 뭐 안보실장 이런 네. 분들한테 전화했다가 쭉 나오잖아요. 예. 그 당연히 아니 모든 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안보실장한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네. 그렇잖아요. 또 장관 보좌관한테 전화를 3번이나 했던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 임성근 부단장이 그 전 사단장이 그 카페 예,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다가 뭐 글도 올리고 봤다고 본인도 인정했거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막 박정은 대령 비난하는 글도 쓰고 그러니까 임성근 댓글 부대도 있지 않았냐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임성근 댓글 부대. 지금 왜냐면 다 댓글 뭐 한동훈 댓글 부대, 뭐 예. 김건희 댓글 부대. 제가 보기엔 아마 임성근 야. 댓글 부대도 문제가 될 본인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봤다. 현직 검사인 사촌 그러니까. 동생이 예. 개입돼 있다는 이것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대로 검찰총장이라면 감찰을 하든지 예. 업무 시간에 아니면은 뭐 이게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네. 이게 문제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예를 들어 지금 뭐 직위 배제하고 네. 감찰을 하든지 해야 될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현직 검사가 관여해서는 안 되고 뭐가 문제냐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빠졌지만 네. 그 뭐 피해자라든지 이의 제기하면 이게 또 검찰로 올라가거든요. 어허.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고 네. 지금 이게 수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네.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자한테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문제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검사가 조사받는 사람한테 조언을 해줘? 법적으로는 변호인을 네. 선임해서 예. 법사위원장 동의를 받으면 네. 거기에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그냥 뭐 적절하지 않다고만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임성근 사단장이 부인을 했어요. 그러지 않다고 하다가 발각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입만 건데. 열면 거짓말인데 저는 임성근 사단장의 저 검사 조력받은 문제는 네. 국가공무원법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 위반도 있지만 당연히 저 징계사유지만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변호사법에 법률 상담은 아무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처벌 조항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현직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지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법률 상담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하는 게 들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벌 조항도 있어요. 변호사법 위반도 되는 거예요. 109조 위반. 예. 변호사법 109조. 위반입니다. 거기에 법률 상담 못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범위를 넓힌다면 네. 그 검사는 형사처벌 내지는 최소한은 징계는 100%다. 빼박이다. 그렇게 그래서 됩니다. 법조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제 퇴직한 사람들은 정관예우라 그러잖아요. 네. 현관예우라 그래요. 현관예우. 현직에 있는 네. 검사의 조언을 받는 거. 왜냐하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사를 받는 사람이 어쨌든 검찰에서도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현직 검사한테 조언을 받으면 네. 그 현관예우 받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9조. 7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아이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검사는 변호사 아닙니다. 네. 자격만 있을 뿐이에요. 네. 금품 향용 또는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3자에게 이익하게 하거나 공유하게 약속하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 상담을 한 자. 네.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근데 또 막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촌 동생한테 사촌 형이 물어볼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 네. 기록이 넘어가고 했을 때도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이랬다는 근데 거잖아요. 상시적으로 그러니까요. 불법 행위가 그다음에 있었다고. 그 검사 얘기 보니까 뭐 심리 상담을 했다는데 심리 상담은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 참. 무슨 현직 검사가 심리 상담을 해요. 지난 청문회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잘된 청문회라고 평가를 하시면 그러니까 저는 뭐 평균 정도는 네, 했다라고 했다.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네. 이제 국민들께서 답답하신 건 뭐냐면은 이게 뭐 청문회만 백날 첫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뭔가 이게 밝혀지면서 더 전 국민적 관심이 더 늘어나고 국민 여론을 힘입어가지고 이제는 국정조사, 특검, 네. 탄핵까지 가야 네. 국민들이 이제 마음에 이게 해갈이 되는 건데 네. 저는 조금 우려는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만 자꾸 이렇게 소모되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우리가 뭐 포를 쏠 때도 한 방에 모아가지고 쫙 쏴야 담벼락이 무너지는 건데 이 찔끔 쐈다가 또 찔끔 쐈다가 이렇게 해서 힘이 빠져버리면 상당히 또 국민 여론은 좀 허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기세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뭐 한동훈 후보의 말을 잠깐 빌리자면 우상향 스타일로 뭔가 이렇게 여론이 좀 올라가는 모아지는 이제 그쪽으로는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좀 지혜를 모아가고 있느냐 네. 그게 조금 궁금하고 네. 이게 앞으로는 그 전략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장기화되면서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저도 필요하다고 뭐 동의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뭐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02800 7070 가지고 몇 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누구랑 전화했는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날도 보면 근데 임성근 전 사단장도 이랬잖아요. 박근택 의원이 비번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네. 알려줄 생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난다. 이게 뭐냐면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보통 정상적인 과정 같으면 내가 알려주고 싶어도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네. 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뭐 선서도 하고 이러던데 그래도 저는 물론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청문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고 국정조사는 좀 다르잖아요. 기관도 부를 수 있고 수사기관도 부를 수 있는 거라 국정조사도 하고 만약에 특검이 실시된다 그러면 뭐 국정조사는 그 필요성은 조금 적어질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가야 된다 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여쭤볼게요.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누가 될까요? 지금 보면 모바일 투표 종료됐고 어제까지 투표율은 50%가 안 됩니다. 45.98%고 지난번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고 그 기이한 전당대회보다도 7.15%포인트가 낮은 수치다. 투표율이 상당히 낮다. 근데 이것은
각 캠프마다 우려하는 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질려가지고 아유 외면하고 싶은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은 투표율이 낮다라는 게 한동훈 후보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면은 맞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직적인 것보다는 좀 자발적으로 당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원희룡 나경원한테도 실망하지만 야 한동훈한테도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그냥 아니 뽑을 사람 없다 이러고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원희룡 나경원 이쪽은 조직표고 영남의 기득권들이 표를 버스로 담아가지고 실어 나르는 표들이에요. 근데 네. 이분들은 서로 2등을 해서 결선에 가야겠다라는 상당히 납득이 가능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은 결사적으로 표를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다라는 게 한동훈 쪽에서 지지표가 좀 빠지고 네. 오히려 원희룡 나경원 쪽에서는 서로 2등을 하려고 결사적으로 결집하면서 표가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끝내겠다라는 어대안의 전략은 조금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부분 죄송합니다. 1차에 네. 끝날 거다라고 봤잖아요. 네. 근데 막판에 이 공소 취소 논란이 나오면서 또 나경원 의원과 세게 붙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쪽에 있는 다 뭐 친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비판했거든요. 그걸 네. 또 재판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좀 타격을 입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조직표라는 게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 네. 동원이 가능한 사람들이 조금 유리하거든요. 그냥 바람을 타거나 인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데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좀 약하다는 게 대체적인 대세다. 의견이다 본다 그러면 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저는 그 의문은 있어요. TK나 PK 쪽에 있는 의원들이 막판에 오더를 내릴 거냐 그런 얘기 잘 안 들리거든요. 그 전에 김기현 대표 될 때 보면 뭐 몇천 명 모이고 막 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 막 줄 서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더는 안 내리지만 전체적으로 투표율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도 투표율이 높은 TK나 PK 쪽에 좀 지지를 받는 사람들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보시면 네. 김기현 대표가 52% 그래서 1차에 끝냈거든요. 네. 그때 안철수 후보가 아마 제 기억에 25% 정도 얻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얻은 정도의 포션은 나경원 의원이 그냥 자력을 얻는 포션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제외하면 네. 김기현 후보 52 그리고 그때 당시 천하람 후보가 아마 15% 얻었을 거예요. 네, 거기다 뭐 황교안 후보가 일부 조금 얻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조직의 도움을 받고 나름대로 정치 구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친윤들이 좀 지지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도 52%를 영끌에서 겨우 김기현 후보가 얻은 건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영끌까지 해가지고 조직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원희룡, 나경원 이 두 분의 경쟁력을 가지고 게다가 지금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합산해서 본다면은 네. 저는 50%를 한동훈 후보가 자력으로 넘기기는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선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이제 5일의 시간이 더 나오거든요. 네. 그때 또 결집이 이루어지면 네. 뒤집어질 가능성도 미세하지만 예.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2등을 나경원 후보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막판에 원희룡 3등.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여론조사도 보면 나경원 의원이 앞서는 게 있었고 네. 막판에는 사실은 이 공소 취소이 공개되면서는 경쟁 구도가 한동훈 대 나경원이 됐어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심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이 토론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내가 7번이나 물어봐.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냐 개인적으로 네네 이랬거든요. 네, 네, 모든 당원들이나 언론들이 관심이 갖기 때문에 네. 구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친윤이냐 반윤이냐에서 예. 친한이냐 아니면은 뭐 나경원이냐 예. 등에서 아마 2등을 저는 나경원이 할 할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높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윤한 갈등이라는 게 그동안 그 당원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유 서로 알아서 잘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자 파동부터 이게 무슨 폭로의 힘처럼 막 폭로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한동훈이 돼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콩가루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지배적으로 작용했을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했던 그 폭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공소취소권 거래 논란은 전형적으로 검사 DNA를 한동훈이 다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 당원들이 볼 때는 야 대통령도 검사 뽑아놨다가 말아먹었는데 또 네. 당대표까지 또 검사 DNA냐? 이거 위태하다라고 느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초보. 그러니까 네. 정치 초보적 모습을 한동훈 후보가 너무 많이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위기 관리 능력도 안 되고 수습도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지지 철회를 했다라고 보고 그 지지 철회가 저는 투표율 저하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고 극우 유튜버들을 제가 요즘 자주 보거든요. 네. 보면요 전원 일치로 다 한동훈 때려잡자 하고 있습니다. 아, 반 전원적으로 한동훈? 다 네. 반 한동훈인데 네. 그 반대의 그 목소리가 예.
다시는 당을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비토가 심해요. 아니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배승희 지금. 변호사 따따붙다해서 막 폭로하더라고요. 무릎 맞아요. 꿇고 난리가 한동훈 한동훈 그런데 위원장 뭐 신의 한수도 그렇고 정강호 목사도 그렇고 다. 배승희도 그렇고 전원일치로 마치 그 극우 유튜버들이 네, 모여서 일치단결.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일치단결해서 한동훈은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비토가 세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누가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도 그래 나오는 거예요. 네. 누가 관리하느냐 그 댓글팀 있는데. 하는 분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 보면서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을 향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굉장히 환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송영길 대표가 뭐라 그러면 이 옛날에 뭐 그렇죠. 술 먹었죠. 뭐 민주당 얘기하면 예. 범죄자가 그런 말 합니까? 예. 뭐 음주운전한 사람이 그런 말 합니까? 이랬거든요. 예. 상대방이 뭐가 질문했을 때 상대방의 약점, 과거의 발언이나 이거 가지고 공격을 했고 그게 굉장히 유효타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많이 받아줬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박수를 쳤거든요. 예. 근데 똑같아 하는 거는 예. 지금도 똑같은데 그 그렇죠. 총구가 안으로 향한 거죠. 예. 예전에는 밖으로 향할 때는 엄청 박수 치고 막 예. 이러다가 안으로 향하니까 맞아요. 이제 완전 당황해야 당황하는 거죠. 갑자기 우리한테도 저러네? 저러고 예. 있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과 관계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원호룡 예전에 노상방뇨 예. 얘기하고 공소지서 얘기하고 예. 패턴은 똑같아요. 예. 그게 먹혀왔다고 생각하고 예. 그게 어쨌든 본인이 인기를 끄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비열한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예. 저는 한동훈 후보 중에 가장 전 실점했다고 보는 게 이제 결과를 떠나서 저는 지도자다움은 제로로 수렴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말만 하면은 깐족거리잖아요. 말만 하면 쫑알쫑알거리다 보니까 아니 뭐 진드감치 상대 말을 듣고 진지하게 반박하는 게 없고 말만 하면은 바로. 가벼워요. 그래서 바로 너무 반박. 경박스럽다 보니까 이 깐족깐족거리는 것 때문에 보수는요 품격을 그래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옛날에 황교안 대표도 좋아서 지지한 게 아니라 목소리가 중후하다 이래서 네.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보수가 좋아하는 그런 품격, 무게감, 중후함. 그래서 법조인들이 많이 인기를 얻었던 건데 네. 이거는 법조인 중에서도 이렇게 쫑알쫑알하고 깐족거리는 스타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유쾌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좀 불쾌함을 주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이런 깐족거림이 보수 지지자들 특히 어르신들의 마음에는 야 저놈 들어왔다가는 또 박살나겠다라는 또 이 위기감을 좀 더 부각시켰다라고 그래서 봅니다. 홍준표 시장이 막 소시오패스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게 왜 건가요? 그러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토론을 하면 네. 우리도 이렇게 토론을 하면 상대방이 말할 때 끊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네,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수사만 해왔고 수사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당신은 대답만 하거든요. 예스노 대답만 하시고 막 딴 말 하려고 그러지만 그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주도권을 갖고 말을 하는데 익숙한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토론을 안 해본 거예요. 보통 토론할 때는 상대방 말할 때 끼어들지는 않거든요. 다 듣고 끝나고 싶은 나면 얘기만 듣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 본인의 반박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수사하던 버릇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직도 하나도 검사다. 그리고 후보들하고 토론 과정에서 느꼈겠지만요. 네. 마치 그 검찰 캐비넷이 연상될 정도로 무슨 말만 나오면은 그 사람의 과거 이력 중에 뭐 하나 찾아가지고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되치기식으로. 그러니까 그치. 이게 약간 검사 DNA를 못 벗었다라는 게 이건 뭐 깐족과는 별개로 네. 너무나도 그렇게 캐비넷에서 상대방의 흠결들을 갖다 꺼내는 느낌의 토론 이미지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전 앞으로는 지도자성은 상당히 좀 상실했다라고 저는 근데 봅니다. 사실 좀 복귀해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처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폭로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딱 김건희 여사가 문자 딱 던지고 나는 원래 사과할 뜻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익십했다. 그리고 이제 유이 순방을 떠나고 이걸로 막 난장판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댓글팀이 유독 문제가 됐고 누구죠? 장혜찬. 장례찬의 장혜찬 씨가 폭로. 나서서 이제 폭로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공소 취소 문제까지 된 건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덮어놓고 그냥 당무 개입 논란도 있었고. 예, 당무개입 네, 논란도 당무개입. 있고 그러니까 범법행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소 취소만 하더라도 나경원 후보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27명의 전체 국회의원들을 좀 봐주기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범법행위 아니에요? 아니 뭐가 문제긴요. 어떻게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부정청탁을 해놓고 부정청탁금지법 5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 언론 중에 일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경원 후보의 요청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청탁인데 그거를 요청이랑 또 우리 청탁이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취하해달라. 아니 결국은 근데 요청과 네. 청탁은 또 느낌이 다르단 아니, 말이에요. 그럼- 지시와 지도와 같은 차이구나. 그럴 거면은 공개적으로 했어야 지휘권과 돼. 지도. 물론 원내대표 나왔지만 공개적으로 예. 절차라는 게 당대표가 있거나 있으면은 예. 공개적으로 예. 아니 우리 이때인 거니까 공개해달라 이렇게 예. 공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개인적으로 청탁입니까? 네. 개인적입니까? 네, 7번이나 내라고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탁금지 5조에 네. 누구든지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럼 14호에 뭐라고 돼 있냐? 보시죠. 사건의 수사. 네. 이거 수사 아닌가요? 수사죠.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제, 중재,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개호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그거 법령 위반이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요청했다라는 거는 청탁금지법 5조 1항 14호에서 얘기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나경원 후보가 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청탁을 직접 받은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예. 공개적으로 자백한 겁니다. 뭐가 문제죠 이게? 그리고 네. 저 한동훈 장관은 그 청탁을 받고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아니, 청탁한 사람은 처벌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조항 보면 과태료 조항에 뭐 제3자를 위해서 제3자를 대리해서 이렇게 단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요 조항에 따르면은 나경원은 어쨌든 그 사람들 대신해서 했다라는 거니까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청탁한 사람들은 지금 범죄 혐의가 세상에 드러난 거거든요. 물론 이게 뭐 징역형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현행법 위반은 명확하고 과태료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에요. 제가 그리고 볼 첫 때는. 번째로 그 사건 아직도 재판이 4년 중이죠. 6개월째 그렇죠. 재판이 진행되지 20 않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20대 끝에 예, 한 거잖아요. 그렇죠. 4년 넘은 건데 사실은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도 저 재판 기소된 받고 분이 있어요. 있어요. 뭐 예.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예. 뭐 표창원 전 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김병욱 전 의원도 그렇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번에도 지금 법사위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회 선진화법이 뭐냐면 국회 열릴 때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법사위도 보면 결국은 아니 지난 금요일도 그렇죠. 들어가려는 사람, 막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으로 충돌이 있었죠. 그렇죠. 지난번에 기소했을 때도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문제가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번도 비슷해요. 맞습니다. 비슷한 거라서 선진화법이 사실은 이 그동안에 이 국가에서 물리력을 없앴다. 그러니까 동물국회를 없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네. 이게 사실 빨리 판결이 나고 결정이 나야 반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형사처벌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효과, 이거 뭐 일반 예방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수사 외압이 상당히 좀 습관화돼 있다랄까요? 그 법조인들의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자기가 막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경원 후보도 법조인이거든요. 남편도 판사예요. 그렇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가가지고 공소권을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라면 이 재판이 지금 4년째 결론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이거 판사들끼리도 좀 짜웅이 맞아가지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한동훈 후보가 폭로를 했고 거기에 대해 자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도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 지금 의원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게 500만 원인가 이상 판결을 나면 아마 저기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출마를 출마가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해요. 출마 예, 자격 자체가 예, 없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고 뭐 만약에 나경원 후보도 그래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될 거면 그 당시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공소취소 공개적으로 해주십시오. 전부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아니면 언론에 가서 얘기하든가. 그럼 청탁이 개인- 아닌 거예요. 그럼 그렇죠. 청탁이 개인적으로 아닌 얘기할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왜 얘기를 해요? 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게 맞다는 거잖아요. 아니, 한동훈 한동훈 후보 위원장은. 맞대잖아요. 본인 개인에 대한 거 맞다. 아니, 개인 토론 사건 중에 한 맞다고. 10번을 확인하더라고 맞다고. 근데 그거를 개인 사건 은밀하게 맞다. 은밀하게 사적으로 했기 예. 때문에 친분을 통해서 청탁했기 때문에 예. 요청이라 부르든 청탁이라 부르든 우리 똑같다. 부정청탁 금지법에 나오는 법 위반 행위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뭐 누가 되든 당선자가 내일 발표가 됐을 때 과연 이 후폭풍을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사법 리스크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댓글팀 문제도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어느 규모로 무슨 돈으로 댓글팀을 그렇죠. 운영을 했는지 댓글 부대 운영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그들에게는 그냥 이게 그냥 없던 일이 되고 평범한 다른 시민들에게는 다 모든 게 건건이 유죄의 그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댓글도 그렇잖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러면서 수사 외압까지 폭로했던 중죄고요. 네. 당시에 국정원을 동원했으니까. 네. 또 드루킹 사건도 처벌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작이라는 것은 지금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거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 법적으로 규제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 이번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가장 재밌게 본 장면이 나경원 의원이 CBS 토론 나와가지고 그날 한동훈 후보가 이 공소권 거래 이걸 폭로한 날이 있어요. 네. 그 다른 각도에서 잡은 카메라를 보니까 이게 쇼츠로도 돌아다니던데 나경원 후보의 눈동자를 한동훈 후보 말할 때 찍는 장면이 나왔는데 공소권 거래 취소 얘기를 하니까 나경원 후보의 눈동자가요 네. 좌우로 심각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아,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내일 끝나겠지만은 저는 쉽게 봉합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감정선을 다 넘어섰다고 봐요. 결국 아마 장해찬 전 최고가 그 다음부터 입을 닫았는데 장해찬 최고가 얼마나 얘기 나오는지 보면 알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그래도 뭐 대통령실하고 가깝다고 얘기되는 사람이니까 네. 이 댓글 문제를 더 끌고 갈지. 왜냐면 사실은 뭐 나경원의 이 공도취소 청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경원 의원의 문제인데 댓글 문제는 한동훈 후보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럼 한동훈 후보를 어떤지 끌어내리려면 뭔가 이제 뭐 당무감사를 하든지 뭐 징계를 하든지 예전에 이준석 대표처럼 네. 그렇게 가려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장해찬 전 최고의 입을 아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민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 있는 여당의 전당대회에서는 뭐 물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 투표권 제한, 동성원 반대, 사전투표 폐지, 핵무장론, 뭐 박근혜 탄핵 죄송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배신자 논란 같은 배신자 논란 지난 역사에서 다 이게 수렴되고 그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 따라서 다 정리됐던 것들을 다 무위로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 극우적인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야 이렇게까지 퇴행을 해도 되는 건가 국민의힘 본질이 극우정당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외국인 투표권 제한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원희룡 후보를 공격하면서 한 얘기잖아요. 그 네. 당시에 뭐 입법인데 외국인 우리 뭐 지방자치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니어도 네. 뭐 투표권이 있는데 이게 중국인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상호주의 얘기하는 건 물론 상호주의일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투표권 자체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고 사전 투표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법안도 올라왔잖아요. 김민재 의원인가가 냈단 말이에요. 네네. 사전 투표를 없애겠다. 이게 사실 사전 투표 제도가 완전히 정착했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사실은 사전 투표를 하고 뭐 그날은 이제 놀러 가거나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를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전 투표 불리하기 때문에 없애자는 거잖아요. 핵무장론도 물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후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논란이 굉장히 많은 문제고 박근혜 탄핵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느 거 하나 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야, 이 국민의힘이 과연 사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처럼 뭐 네. 지금 의료 분쟁이가 안 끝났잖아요. 의사들 문제 이런 거라든지 지금 민생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네. 그냥 이념적인 문제만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 메시지를 냈던 게 상대가 인신공격에 집중할 때 저는 네.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 이러면서 네.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왜 변합니까? 더 검찰 정치를 강화하는 시대 역행이죠. 거기다 왜 한동훈이 미래입니까? 아니 지금 하신 얘기들 보면 다 과거 퇴행적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미래라는 이미지가 통할지는 모르겠으나 저처럼 더 젊은 사람 놓고 보면 한동훈 후보는 더 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물리적 나이를 가지고서 미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난관 돌파 못한다. 네.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 토론에서 보여줬던 모습은요. 구태 중에 구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미래라는 얘기, 변화라는 얘기를 그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보시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제가 방송 중에 예, 방송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그 취재를 좀 하게 됐는데요. 027-800-7070 박은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제 차명폰 논란이 있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그랬는데 차명폰은 아니고 법인이 이제 KT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법인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폰이고 이 법인은 대통령 경호실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폰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좀 확인이 이 대통령실에 됐다고 개인 폰이 있을 수가 없죠. 뭐 대통령실에 하여간, 쓰는 폰은 당연히 법인으로 할 거고 그 당시에도 아마 경호실에서 처음에 개설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바꿨다 그렇죠. 이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예.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로 막 제기가 되니까 막 이러저러한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팩트 체킹해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보도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12시 5분 넘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혹시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아니 저는 정말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지금 김건희 씨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이 정권의 그 공적 기관에 대한 사유화의 정도가 이건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아마 국민들께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이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정말 이제 전 국민적 공론화가 이루어질 날이 이제 좀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좀 나라를 바로 잡는 세우는데 좀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하면요. 저는 지난주에 아마 제가 와서 이제 정봉주 관련 얘기했다가 아마 당원들 사이에 논란이 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보면서 뭐 자체적으로 뭐 자폭하는 거 아니냐 있었는데 우리 당내에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당대표 선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최고위원 선거 그 중에서 네. 최고위원을 1등을 누가 하냐 이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어차피 물론 5등내 대표야 뭐 정해진 네.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도 좀 우려되는 게 서로 밖에 비난전들이 굉장히 SNS상에서 많아요. 상호 비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어느 누구를 관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보통 선거 당내 선거에 뜨겁긴 한데 그냥 내가 지지한 후보를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과거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약점이라든지 이거 갖고 물어지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네. 저는 약간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도 네, 그냥 네, 뭐 네.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한 거라서 네. 뭐 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당 전당대회는 좀 국민의힘과 달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은 지금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높지는 않아요. 별로. 네, 민주당도. 온라인 지금 발표하는 거는 온라인 투표만이에요. 네, ARS가 예. 남았고 또 대의원이 남았겠다. 아, 대의원도 현장- 하고 있죠. 현장 투표. 현장 투표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지역별로는 하고 있죠. 예, 지역별로 예. 하고 있어서 예. 지금 하면 이제 앞에 나온 정봉주 의원이 이제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원외고 예. 좀 의외 아니냐 그런데 예. 사실은 이 전당대회 투표율이 거의 이제 인지도 싸움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이 정봉주 후보가 요런 말이죠. 내가 밖에 싸울 사람이 나밖에 없다. 네네. 원외에서 싸울 사람 나밖에 없다. 원내에서 말 못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뭐 친밀도라든지 이재명 지키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약간 구도를 제가 보기에 잘 잡았는데 또 이거 갑자기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하게 되네. 그러니까. 네. 사진을 지난번에 BBK 때 그 구속됐던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구속까지 되면서 싸운 사람 나밖에 없다 이러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제가 보기에 네. 이재명 대표와 친하고 뭐 이런 거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니면 정부 여당과 어떻게 내가 잘 싸우겠다. 내가 그게 과거에 이랬다. 중요하죠.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당원들이 네. 찍어준 1번은 네. 잘 싸울 사람, 네. 잘 대응할 사람을 네. 원하는 거예요. 누가라 친한가 보다. 그렇죠. 저는 아마 친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뭐 민주당 당원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정치 의식이 높은 분들이 주로 당원에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고관여층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분들이 쭉 보시기에 누구랑 친한지 친소 관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사실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가 잘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누가 제일 잘 만들 거냐, 누가 정치력이 있는 거냐, 실력이 정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는 그걸 보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텐데 국민의힘은 워낙 지금 진흙탕 전당대회가 되고 내용이 사실상 뭐 이렇게 정책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라도 좀 그런 정책 차별화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만 네. 드리자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오늘 아니 민주당의 연장 방송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좀 최고위원 아마 5등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아. 저도 보면서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구나 수단이에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럼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그게 중요하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 얘기하시는 분은 매우 안 보여요. 네. 안 보이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 그거는 네. 단기 목표 내지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럼 본인은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정치할 것이고 이번에 자기 이름 걸고 나왔는데 대한민국 인구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떤 보관 하나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관 하나는 얘기해야 될 것이고 민생 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해결책은 없더라도 아픈 걸 내가 알고 있다. 뭐가 어려운지 정도 알고 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뼈아픈 지적이지만은 국민의힘 저 난장판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를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더 벌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는 잘 싸운다. 이것만 갖고 안 되고요. 결국 국민들이 그래 잘 싸워서
권력을 갖고 오면 좋은 나라를 만들겠구나. 아까 그 대안으로서 어떤 역할까지 우리 하겠다. 이 대안 제시까지 갈 수 있는 그 범위를 확장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거 이대로 교착 상태 내지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쪼그라들 수 있는 위기로 갈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일리 있는 말씀에 조금 더 얘기하면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연장 정부 여당이라는 시간이 것은 있어요. 민생을 책임지는 데이기 때문에 대안 제시가 중요하고 네. 야당인 경우에는 정부를 결국 견제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한 8대2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결국은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거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좀 해라라고 네. 하거든요. 제대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요구가 훨씬 크다. 물론 정당 지지율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지만 네. 어쨌든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당원들의 요구를 잘 받는 사람들이 저는 아마 5등 안에도 들어갈 거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에 동의해요. 누구랑 네. 친하고 누구랑 뭐 사진 찍고 누구랑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예전처럼 뭐 우리가 국민의힘 비판할 때 친윤이냐 반윤이냐 맨날 뭐 줄서기 한다기 네. 하잖아요. 네. 지겨운 거예요. 그거. 똑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저는 정치 운동을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누구랑 친하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어떤 정치 컨텐츠를 갖고 그렇죠.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차별화가 되는 차별성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인 거냐, 요 내용을 보여줄 때 표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나는 누구랑 친해요, 뭐 누굴 대통령 만들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네, 누가 옛날에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정치를 할 건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연설 전 지금도 돌려듣거든요. 그러면 3%대 아무도 주목 안 할 때 연설도 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발광체 연설을 하고 발광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빛이 작고 스피커가 작더라도 인제 와서 돌려 들으면은 더 감동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반사체처럼 누구 묻어가겠습니다. 누구 대통령 만들면은 그때 옆에서 잘 돕겠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스피커가 아무리 커도 그 안에 메시지 남기는 게 반사체로만 점철돼 있다라면, 그러니까 거의 전체가 그렇게 간다라면은 저 국민들한테 감동 주는 정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연설이 좀 정치인의 적더라도. 연설이 네. 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연장 방송. 예, 12분이나 연장 방송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빗길에 오늘 조심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